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이 찾아왔습니다. 5.18 주간을 맞아 5월 영령을 추모하려는 발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광주 시내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추모 행사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선생님과 함께 5월 영령을 찾은 어린 학생들은 헌화하고 묵념하며 그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5월지기 강사로부터 민중항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민군의 대변인 역할을 하시다가 결국은 마지막 군부가 광주를 탄환할 때 도청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열사들의 묘지도 둘러보며 5.18에 대해 알아갑니다. 저희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도 들고 뭔가 죄송한 마음도 약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5.18 주간을 맞아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광주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는 지난 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전국 각지의 기자들을 초청해 5.18 강연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등의 역사 기행을 열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17일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5.18 행불자 이창현 군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예정이고 5.18 사적지 걷기와 5.18 청소년 문화제 등의 행사를 통해 5.18의 내실화와 전국화를 쾌할 계획입니다. 5.18 행사위는 몰입형 공연으로 진행되는 전야제 행사와 민주평화 대행진, 전국 노동자 대회 등을 통해 하나 되는 5월을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저희들도 보답도 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이 정신을 더더욱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승을 해야 되겠다는. 또 15일부터 19일까지 전통시장 점포와 빵집 등 광주 138개 점포에서 최대 18%의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되고 5월 18일에는 광주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한편 2년 연속 대통령실 인사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거 데리고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기념식에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한국산 김 인기가 뜨겁습니다.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목포 수산식물 수출단지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제 마른김 거래소도 이곳에 들어올 예정인데 완공 시기가 2년 뒤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마른김 거래소를 선점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대양산단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수산식품 수출단지입니다. 수출단지는 2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200억 원을 들여 국제 마른김 거래소와 연구시설, 냉동 물류창고, 가공공장 등이 들어섭니다. 이 시설은 올해 1월 착공돼 빨라야 2년 뒤인 2026년 2월 준공될 예정. 올해 1월 10일 날 착공을 해서 26년 2월 달에 준공 목표로 공사 중이며 지금 현재는 파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 예정인 국제 마른김 거래소의 가동 시기도 2026년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해부터 국제 마른김 거래소를 건립해 가동하고 있어 최소 3년 이상 경쟁 도시보다 마른김 거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또 지난해 김산업 특구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마른김 거래소를 운영할 장비 구입비 20억 원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목포시는 마른김 거래소를 운영할 장비 구입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뒤처지지 않게 26년 여기 완공 이전에 우선은 그 마른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먼저 해가지고 단일 산업단지에 가장 많은 김 가공 공장이 몰려 있고 한국김산업연합회 등이 활동하는 목포시. 마른김 거래소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요양원과 노인주간 보호센터로 잇따라 간판을 바꿔 달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고령화 현상 때문인데요. 초기 비용과 경쟁 등을 고려하면 업종 전환이 쉽지 않지만
노인보호시설로 전환을 고려하는 어린이집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흥겨운 트로트에 맞춰 박수치는 어르신들. 강사의 큰 동작을 따라 몸의 활기를 깨웁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대화로 서로가 나누고 그런 거 보니까 즐겁고 그래요. 박수와 웃음이 가득한 이곳. 지난해 6월까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보행기는 성인용으로 더 커졌고 스케치북은 인지훈련용 그림이 대신합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던 공간에는 이렇게 따뜻한 온돌 바닥과 건강 침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13년 운영한 어린이집을 접고 노인 주간보호센터로 업종을 변경한 건 저출생 고령화 때문입니다. 좋은 교사를 구하기가 쉽지를 않아서 그게 현실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애들이 감소, 인구 감소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전환을 했습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6곳이 요양원과 주간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비용과 인허가를 고려하면 업종 전환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시설 비용하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를 다 갖춰놓고 허가를 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시설도 포화 상태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신규 진입이 늘면서 경쟁에 내몰릴수록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 이런 시설들이 정원이 다 차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뭐 식대를 감액을 하든지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때 마을 곳곳마다 위치해 있던 유치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노인복지시설이 새로 들어서는 세태. 아이는 낳지 않고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시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가 중록원 일원 야외 무대에서 오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대숲처럼 초록처럼을 주제로 어제 개막한 담양 대나무 축제는 대나무 뗏목과 카누 등 수상 체험과 유퀴즈 챌린지 등 담양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는 대나무 축제는 특히 처음으로 중록원을 야간에 개방하고 곳곳에 유등과 소원달을 설치해 반짝이는 밤을 만끽하도록 꾸며졌습니다. 광주전남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중도 탈락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2022년 지역 대학 신입생 2만 1,800여 명 가운데 11.8%인 2,570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지난 2021년 9.7%, 2020년 6.4%가 중간에 그만둔 데에 비하면 신입생들의 중도 탈락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도 탈락 사유로는 자퇴가 54%로 가장 높았는데 시민 모임 측은 일부 대학에서 학생 충원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타낸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